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서정을 굉장히 쫄아서 있는데 제가 태국에서 오늘, 공개적으로 네, 오늘 올려놔가지고 저 탑10 하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 빠지고 아마 두 분이 네.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오늘 탑10 시청률 좀 올라가겠는데요. 네. 자, 조금 전 명태균이 검찰에 소환은 이 검찰 출두를 했습니다. 출두를 해서 본인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오늘 또 민주당이 아침에 새로운 또 이 녹취록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2022년 대선 이후에 4월쯤에 아마 지인과 통화한 내용이라 그래요. 감독님, 이거 내용 한번 듣고 올까요? 이게 아마 이제 당시에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그 용산 이전하는 문제 아마 그거인 것 같습니다. 네. 경호가 나발이고 그 내가 그거 가면 뒤질락한테 본인 같으면 뒤질락하면 가나. 내가 그 김건희 사모 그저 안질병이라고 눈 좋은 끌어올리 사주를 하고 내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본인이 영부의 사주가 들어왔는데 본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왔는데. 근데 두 번째는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래서 꼽히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 그 한교수 전화 왔어요. 진짜 뭐 하루 이틀 지났으면 접했다 이랬어. 내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뭐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김정일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니까 15층이니까 그 산 중턱에 있는 거 딱 그 청와대 딱 잘 보이대. 네, 이게 이제 뭐냐면 당시에 이제 청와대를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제 청와대 이전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때 생각이 좀 나는데 그때 아마 이제 많은 참모들도 그렇고 이제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지금 당장 이전은 힘들다. 청와대에 좀 있다가 이전해야 된다. 라고 이제 하고 대통령도 아마 제가 알기로 그때 처음에는 그런 뜻으로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용산 이전이 발표가 되면서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게 발표가 됐는데 이제 그거를 아마 이제 지금 보니까 명태균이 본인이 뭐 이야기를 해서 하루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3월 9일 그 당선되는데 곧 꼽히면 이제 떨어진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지지율이요. 점점점 이제 이게 수렴이 돼서 저희가 아마 그 공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JTBC 뭐 저 폭로되고 뭐 등등 하면서 이제 지지율이 완전히 이제 무슨 저 뭐 그 커피 타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막 붙어가서 그게 딱 총선 대선 날짜가 딱 지났으면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 그거를 아마 지인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물론 뭐 명태균의 이야기가 좀 글쎄 이게 뭐 허언이나 뭐 그런 걸로 볼 수는 있겠지만 또 이제 이게 아마 야당에서는 이제 이 지금까지 그 갖고 이제 어제 대통령 회견으로 조금 희석되니까 이제 또 무속 문제로 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민주당이 아주 자주 쓰는 수법인데 지금 8년 전에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혹시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8년 전에 그놈의 킬리만자로 88정 침대 몇 개 뭐부터 시작을 해서 오방색 기억나시는지 맞아요. 예. 판결문 어디에도 그 모든 민주당이 제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하나도 인정된 게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진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기존의 판결문들을 다 샅샅이 뒤져봐도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것들이 인정된 게 없고요. 네. 진짜 박근혜 대통령은 돈을 받은 게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최서원 씨와 관련된 게 있었던 거죠. 네. 그랬는데 그걸 이제 경제적 공동체란 개념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엮이도록 했을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그 많은 그 이야기들이 없었습니다. 네. 없었고 그런 것들인데 지금 또 시작했어요. 민주당은 근데 이게 의외로 재밌어요. 저는 이제 어제 이 부분이 저는 진짜 이게 어제 또 하나의 위기라고 느꼈던 지점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육성이 위기라고 느꼈고 어제 위기라고 느꼈던 점이 뭐냐면 내용적인 면에서는 분명 대통령실의 이 발표가 굉장히 진일보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국민들에게 재미로 다가갈 수 있는 발언과 그러한 짧은 영상들이 무한 생성이 가능한 소재가 어제 나갔어요. 사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그 어제 하루에만 저도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는데 어제 하루에만 이 뭐랄까 그 부부싸움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앞으로 이거를 굉장히 많이 퍼뜨릴 겁니다.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이걸 퍼뜨릴 건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보수 우파는 진짜 흔들리지 말고 팩트 중심으로 딱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하게 흔들리지 말고 또 주변에도 제대로 알려주면서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8년 전에 당했던 그 일을 다시 당하면 안 됩니다. 네. 2번 당하면 정말 우리 소생할 수 없습니다. 가보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어제 참 제가 좀 그 이야기를 먼저 옛날에 들었었는데 이 끝장토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의 말은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는 말하고는 달라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 그다음에 최고 어떤 그 대한민국의 권력자로서의 어떤 가지고 있는 말의 어떤 엄중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그 뭐 편하게 밥 먹을 때 하는 것처럼 뭐 와이프하고 내가 좀 싸워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제 이제 그대로 하셨거든요. 그게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솔직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미국 대선 보시죠. 말 한마디 가지고요. 그 딱 떼어내서 그걸로 선전선동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그 보면서 이게 아니다. 대통령이 말을 좀 짧게 하고 핵심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구구절절 부인의 뭐 잠자리에 들었는데 뭐 밤새도록 이거 문자하고 있었고 뭐 전화기 나는 못 보는데 너 거는 봤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뉴스를 여러분들 다 보는 분이 없어요. 2시간 이걸 다 보는 분은 없어요. 근데 그 짧은 거를 보는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로 이미지가 딱 형성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실에 이게 대통령 그 PI 하는 사람들, 뭐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아니 이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는 이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기자회견 할 때 그거 2시간 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짧게 하고 그 말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핵심만 이야기를 하지 구구절절 이야기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주가 돼버려요. 대통령이 이야기한 메시지, 국민에 대한 반성과 사과와 이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주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네. 기사에서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담화를 하면서 미쳤어라는 표현을 쓰냐. 그것도 정혜전 대변인한테 반말하는 것도 그게 또 아주 대변인에게 반말한 것도.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박근혜 대통령 때 뭐가 있었냐면은요. 박근혜 대통령을 최대한 이렇게 안 좋게 만들기 위해서 네. 그 어떤 거랬냐면 그때 우산 관련된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비 올 때 그때 당시에 정여욱 의원이 네. 그 우비 씌워주는 거랑 우산 뭐 이렇게 들어주는 거 그거 관련돼 가지고 되게 권위주의적이라고 엄청 그걸로 계속 그걸로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어제 그 2시간 동안의 담화에서 저는 2시간 동안의 담화를 보는데 큰일 났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게 그렇게 할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거를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란 말이죠. 우리 40대들부터 이제 요 어린 친구들, 그 밑으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이와 같은 짤이나 이와 같은 일종의 이렇게 짤막짤막한 이런 쇼츠 같은 글 이런 것들 그걸 많이 보죠. 그런 걸 많이 보고 긴 거 안 봐요. 많이 또 만들어요. 만들고 또 그런 걸 소비하면서 그게 쫙 돌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 재미를 추구를 하는데 앞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그 무한 짤 생성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네요. 저는 그 부분이 지금 머릿속에 쫙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제 댓글에서도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지만 맞아요. 국민들이 실망하실 거 맞습니다. 저 어제 방송에 가서 여당의 대변인님에도 MBC에 가서 첫 마디로 딱 어떤 평이냐고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라는 첫 마디로 시작을 하니까 진행자부터 놀라서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잘 말씀을 좀 이거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왜 당했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누르기만 했어요. 쭉쭉 누르기만 하니까 빵 하고 터진 겁니다. 김을 빼야 됩니다. 김을 빼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고 할 말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어제 우리 그 천목회 어제 그 저기 낼 때 입장문을 낼 때 그 천목회에 속한
당협위원장들이랑 이 김재섭 의원까지 있었는데 네. 의원은 한 명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재건축은 할 수 있다. 근데 땅은 팔아먹지 말아야 된다. 재건축은 할 수 있어요.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언제든지 재건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은 팔면 안 됩니다. 제가 그게 탄핵을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내부적인 어떤 이 수습의 어떤 이 사이클이 이제 움직여 가야 되는 게 지금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저는 유능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어떤 일을 할 때 대통령이 최소한 2시간 넘도록 기자들에게 노출됐을 때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메시지를 정리할 거나 하는 거는 정말 전문가들 동원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짰어야 되고 그걸 대통령한테 맡겨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실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대통령한테 맡겨둔다고 그래요.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참모들이 왜 있습니까? 600명 되는 참모들이 왜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노출되고 말을 할 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미리 재단 준비하고 어떤 면에서 관리하는 게 대통령 참모들의 역할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런 식의 기자회견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대통령이 뭐 인간적이고 솔직하다 이거 아닙니다. 요즘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좋은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자꾸 선전선동에 이용하고 대통령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이런 걸로만 쓰는 세력들이 있어요. 무한정으로. 거기에 이용당하면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조심하고 준비해서 저는 기자회견 이게 1시간 이상 하면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기자회견요. 1시간 이상 가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요. 주려 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다른 것들이 메시지가 돼서 제가 기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자는 오래 하면 좋죠.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오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짧아야 돼요. 메시지가 짧아야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어요. 대통령의 육성이 많이 남으면 안 돼요. 이제 이거는 정말 대통령실이나 앞으로 이제 한 대표도 그렇지만 이 리더급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가 또 이제 민주당이 하나 하면 또 하나 까고 하나 하면 까나 까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뭐 허풍이야 뭐 이렇게 대응하면 나중에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지적하고 그냥 상쇄시켜버리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런 전략적인 좀 마인드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제가 여기 보면 참 도대체 전략이 없어. 너무 진짜 너무 주먹구구야 진짜. 정말 미치겠어요 아주 이게 보면 참 저 월급 받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런 거.